네, 안녕하십니까. 대장님이 이순신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주말 영상을 좀 준비를 해왔는데, 일단 삼성전자가 어제 종가 결국에 3.3%의 추가 하락이 나오고, 5일선을 터치하고 아래꼬리가 달린 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결국에 2%의 상승으로 장이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솔직하게 말해서 시총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주가 상승률에서 차이가 벌어지냐? 이렇게 좀 질문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동시에 지금 막 나온 속보도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우리 주주님들한테 좀 빠르게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주주님들이 남겨주신 댓글, 여러분들 주말인데도 저도 당연히 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들 빨리 전달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켰으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전 파이팅 혹은 이순신 파이팅이라고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일단 빨리 이 속보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릴 건데, 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휴장일이었습니다. 노예 해방의 일이기 때문에 휴장일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 60일 내에 합의를 아니면은 이란이 마음에 안 드는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일단 MOU 서명이 나오긴 했지만 최종적인 종전에 대한 합의문이 아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 핵 무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60일 내에 명확하게 이제 합의가 돼야 된다라고 이거를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지금 현 상황에서 이 후속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을 경우에 다시 공격을 재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죠. 이란 측에서 지금 어떻게 나올지 명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우리가 어제 장중에 좀 캐치했던 움직임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이스라엘이 레바논, 이 헤즈볼라를 계속해서 타격을 하는 이 과정에서 휴전이 깨지는 거 아니냐, 다시 전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잘 이 이스라엘을 좀 잘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일단 상황은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면 현 상황에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월요일장 같은 경우 변수가 사실 크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는 금요일 장이 끝나면, 국장이 마무리가 되면 뭐 선물 시장이라든지 코인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변동성들 이 미국 시장 내에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미국 시장이 쉬어가는 날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의 흐름이 그대로 월요일장에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장 막판에 나왔던 수급과 이 방향성들을 조금 잡아봐야겠죠. 일단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급 자체, 외인, 기관, 프로그램 전부 다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와줬는데, 이 개인들이 이 물량을 받아줬어요. 근데 중요한 건 거래량이 이전 대비해서 좀 더 나와줬다라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면은, 솔직하게 이거 조금만 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은.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잡아보자면은, 신용에 대한 비중을 봤을 때에도 공효율 자체는 늘어났지만 결국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공효율 자체는 상방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신용에 대한 청산이 나오고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일전에 말씀을 드렸던 움직임이 저는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어제 오전장에서 그냥 결론을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좀 우리 주주님들 지치실 테니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장 초반에 갭상으로 출발을 하면서 상단 이 전고 매물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 매물까지 터치를 했는데 여기서 거래량이 안 나오거나 힘이 빠지면서 밀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주가를 뺄 때 거래량이 동반이 됐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이 도지 캔들이 나왔거든요. 윗꼬리 아랫꼬리 길게 달린 이 도지 캔들이 나오면서 하방으로 쭉 밀리면서 단기 이평 다 깨고 내려왔다가 반등이 조금 나와주는 모습 이후에, 지금 12시가 지나가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발생되는 움직임이 나왔고, 종가 전에 장이 완전히 마무리되기 전에 이 동시호가에서 거래량이 빵 터지는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근데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물량이 터진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인위적이죠. 항상 이 뭐랄까요, 동시호가에서 이렇게 물량이 터졌다라는 건 종가에 큰 손에 베팅이 들어왔다라고 판단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건, 지금 현상에서 변수가 발생되지 않는가, 이거를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는 거죠.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 주주님들께서 더 들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중을 더 담을 수도 있는 구간이면서 더 끌고 가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 환율 너 봤어? 환율 보고 얘기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그 누구보다 저는 환율에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주식을 해오면서 이 환율이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거 솔직하게 말해서 코로나 때 이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도 이 정도 급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1,533원?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계엄 때도 이 정도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 현 상황에서 미국이 일단은 달러가 강세가 아니에요. 지금 달러가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강세로 전환이 되고 있거든요. 전쟁이 끝나면서 전쟁이 이제 휴전이 생기고 휴전에 대한 모멘텀이 들어오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고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면 원화가 그대로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환율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국장에 들어올 수 있는 결국에는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불안하다. 시장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라는 흐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한테 좋을 게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지만 시장이 무너지고 시장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생기고 우리 국장이 그냥 완전히 박살이 나도요. 올라갈 놈들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코로나 때도 그랬고 항상 무너지는 시장에서 박살 나더라도 올라갈 놈들은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에요. 제 예상 그냥 제 느낌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분봉을 다시 한번 보면 중요간에 돌파해낼 수 있었음에도 하방으로 강하게 밀어내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했잖아요.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이게 굉장히 인위적인 거죠. 왜냐면은 세력들이 만약에 정말로 이탈한 거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외인 기관 프로그램 정말 이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절대적인 물량 자체도 적기 때문에 이탈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뿐더러 얘네가 정말로 이탈을 하는 거라면 앞뒤가 안 맞아요. 왜냐면은 얘네가 만약에 이탈을 시키려고 했으면 상방으로 이 구간만 여러분들 이거 크지 않아요. 이 구간 얘네 수급만 조금만 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상방으로 그냥 밀고 올라가요. 그럼 이 구간 돌파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SK 하이닉스보다 훨씬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시장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혼자 삼성전자 간다. 근데 그 종목이 삼성전자다. 실적을 만들고 있고 밸류가 올라가고 있으며 앞으로 끊이지 않는 모멘텀들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인 삼성전자가 올라간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수급이 계속해서 몰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종목 쏠림 현상이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SK하이닉스보다 더 높은 상승률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이 결국에 계속 담는 거니까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세력들이 정리하면은 적어도 이런 구간에서 얘네가 계속해서 매도하면서 주가가 빠지는 이 상황 속에서 정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 이익을 가져갈 수 있고 리스크를 더 줄일 수 있음에도 오히려 얘네들은 뭐 한 거예요? 이 구간 돌파하지 못하게 그냥 밀어 넣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꽤나 많은 수급이 나왔고 외인 기관 프로그램이 다 같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불안하다, 무섭다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도 안 좋고 이러한 흐름들을 전부 다 저는 설계했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해서 환율에 대한 부분들, 시장에 대한 흐름 얘네가 설계하지 않았겠죠. 근데 이 흐름에 맞춰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인들을 털어내고 현 시점에서 움직일 수 있을까? 이러한 과정들을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이 전략 자체가 저도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세력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께서 지금 현 구간에서 헷갈리고 내가 정리를 할지 더 끌고 갈지 담을지 고민이 되실 건데 솔직하게 말해서 들고 있던 주주님들은 별 타격 없을 거예요. 왜? 5일선 안 깨졌고 그냥 고점 터치하고서 살짝 그냥 밀린 건데 뭘 정리까지 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추가 매수, 신규 진입 그 타이밍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하십니다.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여기서 월요일장에 만약에 10% 추가 상승 나왔어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하실까요? 아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더 담을 걸. 내가 요때 조금이라도 더 담을 걸. 내가 지금 이 가지고 있는 다른 주식에서 이거 이 쓰레기 같은 주식 팔고 그때라도 3전에 넘어올 걸.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매도에 대한 타이밍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원할 때만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저는 중요한 타이밍이 생기면 일단 말씀을 드리고 그 구간을 잡아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신호 자체는 제가 우리 주주님들 시초에 이 움직임에 맞춰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매도 대차 세력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어제장도 마찬가지였는데 공매도에 대한 비중, 대차에 대한 비중 300만 주 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상환에 대한 비중이 250만 주가 조금 안 돼요.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상환도. 이러한 움직임들을 우리가 전부 다 따져보고 시초에 이 공매도 대차 세력들이 하방 압력을 가져가는지 아니면은 상환을 하는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걸 시초에 신호를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부분들 이해 안 되고 어려우실 수 있거든요. 근데 요청이라도 해보세요. 위에다가 번호 하나 띄워놨습니다. 010-3425-4496 위에 있는 번호로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께서 삼전
삼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요. 제가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겁니다. 현 시점에서 비중에 대한 고민들 정말 많이 하십니다. 자, 이 고점도 마찬가지, 추가 매수인 이 비중도 마찬가지인 게 제가 주식의 신이기 때문에 무조건 다 맞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최근 들어서 당연히 운이 따라줬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도 명확하게 잡아갈 수 있었겠죠. 매수에 대한 타이밍, 뭐 매도에 대한 타이밍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결국에 주식의 100%라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하고 대응하느냐, 세력들의 의도를 읽었느냐 못 읽었느냐, 여기서 확률 자체가 많이 갈린다는 거. 조금이라도 더 높은 확률에 베팅을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 안 하면은, 모르면은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에 따라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는 겁니다. 최선을 다해서 고점을 잡아 드릴 거고, 최선을 다해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 추가 매수, 신규 진입, 평단 조절 도움 드릴 겁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차트와 수급 시장의 흐름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신호, 원 단위의 타점을 신호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주식의 100% 없는 건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비하고 대응하고 세력들의 의도를 읽어가면서 100%에 가까워질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요청하시면 구독자 혜택으로서 도움 드릴 거니까 너무 부담 느끼지 마시고 우리 삼성전자 주주님들 요청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삼성전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우리 주주님들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졌다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유독 강한 상승을 보여준 애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때도 그랬습니다. 얘네들의 특징이 뭐였죠? 세력들이 물려있거나 세력들의 힘이 강한 종목이다. 그래서 준비를 했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이 세력들이 그냥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국내에 미국 로봇 정책 수혜 테마가 생겼습니다. 그 연결점이 CES였는데 중요한 건 미국 기업과 협력 관계가 생긴다면 MOU 체결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 기대감으로 수급이 몰리고 강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유 때문에 수급이 몰렸던 건데 이 수급이 없어졌어요. 아니요,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집이 끝나고 이제 막 바닥에서 30%대의 반등이 나왔고 유통 비율이 40%대. 자,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한번 치고 올라갈 때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못 가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개인들이 못 들고 있으니까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강한 상승이 나올 확률 자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한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우리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보셔서 이 내용들 확인이라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 왔으니까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이 목표 주가가 최소 300%이고 작전 세력들의 매집 기간이 최소 2개월입니다. 자, 유통 비율이 40%대이다 보니까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어서 주가가 치고 나갈 때 폭발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력들도 이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님들한테 최소 300%라고 말씀을 드린 거기 때문에 이 이상 더 올라갈 확률은 분명히 있다. 자, 최근에 이 트럼프가 로봇 섹터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자, 연합뉴스에 따르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이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신규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자, 이 미국의 로봇 업계는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대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거죠. 근데 이거 말고 이 대형주들 같은 경우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40%대이기 때문에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며 트럼프가 말했던 자,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과 그리고 협업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CES 로봇 박람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주주님들이 꼭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셔야 되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가져온 건데, 최근 들어서 이 원익홀딩스라든지 클로봇, 휴림로봇, SPG 다양한 종목들이 있는데, 자 최근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로봇 대장주로서의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저점 대비해서 500%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 이 유통 비율이 얼마예요? 유통 비율이 50%대다. 자 SPG도 지금 로봇 감속기 관련해서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 중국 기업과의 연관성이 딱히 없다. 자 사실 로봇 섹터가 중국 기업들과의 연관성이 아예 없기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 SPG나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연관성이 굉장히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SPG 같은 경우 저점 대비 220%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종목이 될 거예요.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 혼자 출발하지 않고 명확한 매집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서야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데, 바닥 대비해서 이제서야 30%가량의 상승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저는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유통 비율이 40%이면서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폭발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있는, 힘을 능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는 건데, 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요? 로봇이란 말이에요.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 구간에서 1월 달에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폭발적인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 전에 우리 주주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잡으셔야겠죠. 그리고 26년도 내내 올라갈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바로 나눠드려 볼게요. 자 위에 제가 번호 하나 띄워드렸어요. 제 개인 번호인데, 자 히든이라고 우리 주주님들이 두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은 종목명과 원 단위의 타점을 같이 보내드릴 겁니다. 26년도 시장을 장악할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원익홀딩스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원익홀딩스 알려드렸을 때 굉장히 많은 주주님들 뭐 이런 잡주가 어떻게 대장주가 되냐라고 했었는데, 저점 대비 500%의 상승이 결국에 나왔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종목도 지금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해서 그렇지, 이제 막 1월 달에 노란봉투법과 로봇 박람회 CES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와주고 세력들의 매집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 놓치게 되면 울며 겨자 먹기로 사야 될 겁니다. 그러지 마시고 지금 조금이라도 담아놔 보세요. 자, 이 종목 우리 요청하시는 분들 선착순으로 빠르게 나눠드릴 거니까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